군자출판사에서 나온 방사선 요약집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응용을 했습니다. 얘는 군자출판사도 아마 방사선 상투영의 오원칙은 방사선 책에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책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사선과에서도 이 방사선 상투영의 오원칙은 똑같거든요. 다리를 찍든 폐를 찍든 우리가 보통 찍는 병원에서 찍는 모든 엑스레이의 5가지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최대한 맞춰야 하지만 우리 치과에서 할 때는 등각 촬영법으로 쓸 때랑 평행 촬영법으로 했을 때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상투형의 5원칙에 더 적합한 게 뭐냐. 결과로 보면 평행 촬영법이 훨씬 좋다는 엑스레이 결과가 나오죠. 보면 그에 비해서 등각 촬영법이 좋은 건 딱 2가지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방사선 원이 가능한 한 작아야 된다. 이 뜻이 뭐냐. 한 가지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아까 방사선 원은 초점이라고 했어요. 초점은 구리동체에 쌓여 있고 이 구리동체에 쌓여 있는 이 가운데에 텅스텐 타겟이 들어가는데 얘가 초점이에요. 초점. 근데 이 모양을 이 초점을 가능한 한 작게 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 전자가 옆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엑스레이 전자가 이렇게 다 오지만 실제로 여기에 부딪히는 아이, 여기 초점이 딱 부딪히는 요 크기를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이 아이가 실제로 밖으로 나올 때는 이렇게 얇아져서 나옵니다. 자, 여기 A와 여기 B를 생각해 봐 주세요. A보다 A가 크고 B가 작죠. 이렇게 해서 이 높이 때문에 이 크기가 작아져요. 만약에 얘를 이렇게 만들어 보자고요. 이렇게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똑같은 사이즈의 초점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두 번째 제가 가는 아이는 이렇게 들어갈 테지만 나올 때도 두께가 여기 A 다시와 B 다시를 생각해 보세요. A 다시와 B 다시가 같으면 들어갈 때 초점보다 나올 때 초점이 거의 같잖아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얘가 좋은 거예요? 얘가 좋은 거예요? 초점이 작으려면 이 힐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초점은 작아져요. 이 기울기잖아요. 기울기가 낮고 기울기가 높잖아요. 그죠? 기울기가 더 높게 만들어서 더 초점을 작게 하는 효과. 이게 힐 효과예요. 우리 힐이라고 하면 구두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구두. 이 구두의 이 힐, 이 매끈한 힐이 어떻게 각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갖느냐 아니면 이렇게 넓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 엑스레이가 크면 클수록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초점은 작아진다. 그러니까 초점을 가능한 한 작게 만들어야 된다. 이 뜻은 힐 효과를 최대한 크게 줘야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답이 2개 다 그냥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놓은 이유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으니까. 조절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시험에 가능한 작아야 된다는 조건은 나오지만 2개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2번째부터는 방사선 원 초점하고 피사체 간의 거리는 가능한 한 멀어야 된대요. 자, 이 얘기는 2번째 방사선 원 얘를 우리는 초점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초점과 피사체 가능한 멀어야 한다.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자, 방사선 원은 아주 작으면 더 좋고 피사체가 1번 여기 있어요. 똑같은 사이즈의 피사체. 그리고 피사체 하나는 여기 있을게요.
이렇게 사이즈가 다르면 안 되는데. 사이즈를 좀 예쁘게 그려볼게요. 그냥 막대기로 그릴까 봐요. 막대기. 똑같은 막대기. 이런 막대기가 하나는 가깝게, 얘가 피사체예요. 피사체 A이고요. 똑같은 사이즈로 한번 그려볼게요. 피사체 B. 자, 피사체 A가 멀어요? B가 멀어요? B가 당연히 멀죠. 가능한 멀어야 한다. 멀다. 그죠? 가깝다. 자, 그럼 필름이 어디 있을까요? 필름은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되죠. 필름 한번 같은 자리에 있어 볼게요. 필름이 여기 있어야겠네요. 여기 있어 볼게요. 자, 얘가 필름입니다. 필름. 한번 출발해 볼게요. 얘를 A를 사진을 찍으면 결과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게 확대돼서 엑스레이가 이만하네요. 더 크네. 이만한 엑스레이에 이만큼 확대돼서 나오는 거예요. 길이가 확대되겠죠. 확대돼서 나와요. 그럼 얘가 A예요. A. 피사체 A 그린 거고요. B를 한번 그려볼게요. 피사체 B. 피사체 B는 이렇게. 아이고, 이것도 아니네. 이만큼. 그러면 결과물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피사체 B는 요만큼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B예요. 피사체 B. 어느 게 실제 사이즈와 비슷해요. 실제 사이즈와 비슷한 건 B가 훨씬 사이즈가 비슷하잖아요. 필름은 같은 위치라는 거예요. 피사체의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멀면 멀수록 어느 게 좋다, 먼 게 좋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점과 피사체가 멀려면 치과에서는 환자 바로 옆에 치아가 있는데 이걸 멀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등각 촬영법으로 쓰지 않고 평행으로 쓰면 평행의 XCP가 얘가 필름이고 그 다음에 치아를 이렇게 두고요. 여기다 링을 둬요. 그래서 얘를 가능한 한 링에서 엑스레이를 조사하기 때문에 초점에서 멀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초점에서 멀게 만들어주니까 이런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등각 촬영법 그리면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등각 촬영법의 기본으로 그릴 때는 항상 전치부를 그려서 설명을 해요. 아무래도 치근이 한 개라서 그렇겠죠. 전치부를 그려서 설명을 해보면, 자, 치아, 잇몸, 입천정. 그러면 여기서 이게 치아의 장축. 치아 장축. 그리고 필름이 들어갈 때 필름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칠 거예요. 왜냐면 입천장 때문에. 그런데 얘를 누가 잡냐? 자, 얘가 필름이에요. 필름. 그러면 필름과 치아 장축의 이루는 가상 이등분선. 이 가상 이등분선이 왜 나오냐면 얘랑 키가 똑같게 필름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 치아 장축하고 얘하고 똑같게 나오기 하기 위해서 가상 이등분선의 90도 되는 부분에 엑스레이를 딱 조사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된 각, 이걸 수직각이라고 해요. 바닥과 수직각이 45도로 찍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찍는데 평행 촬영법은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평행 촬영법은 치아의 장축에 이렇게 바이트 블럭을 물고요.
필름을 이렇게 세워줘요. 이게 필름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게 여기에 이렇게 플라스틱 스틱이 있고 여기 조사 링이 나와요. 그리고 얘를 멀리서 링을 이렇게 달아준다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조사통을 쏘니까 피사체와 조사통이 멀어지잖아요. 등각 촬영할 때는 이렇게 가까워지고. 근데 필름하고 피사체는 가까운 게 등각이지만 실제로 초점하고 더 먼 건, 초점하고 멀리서 찍어주는 건 오히려 평행 촬영법이라고 해요. 제가 과하게 그려서 그런데 실제 입천장 바로 앞에 붙겠죠. 비교하려고 그런 거고, 요게 아마 이렇게 붙겠죠. 필름이 앞쪽에 오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하고 치아 장축하고 필름이 평행해지잖아요. 그래서 평행 촬영법이에요. 그런데 초점은 이 조사 링 때문에 훨씬 뒤로 가요. 그리고 이 평행 촬영법을 쓸 때는 장조사통을 쓰라고 해요. 그러니까 장조사통을 쓰면 환자한테 피폭량이 낮아지는데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또 MA를 좀 늘려주긴 하는데 그건 복잡하니까 요거까지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참, 두 번째 설명드렸어요. 제가 방사선 초점은 피사체와 가능한 어떻게 된다? 멀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피사체와 필름 간의 거리는 가능한 짧아야 한다. 여기서 나왔던 거예요. 자, 보세요. 치아의 장축과 필름이 더 가까운 거. 필름이 쫙 붙어 있으니까 더 가깝고 여기에 손가락까지 닿으면 필름에 아주 이렇게 닿을 거예요. 이게 등각 촬영이죠. 등각이 필름이 더 가까워요. 근데 피사체는 입천장의 높이에 따라서 입천장이 이렇게 낮으면 뒤로 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피사체와 필름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한다. 그게 등각 촬영법이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사체와 필름은 가능한 한 평행이 되어야 된다. 이거 당연히 우리 평행 촬영법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피사체와 필름은 가능한 한 평행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심 방사선은 피사체와 필름에 각각 수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그런데 엑스레이가 피사체에 수직으로 조사되고 필름에도 수직으로 조사돼요. 그래서 얘는 크기가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근데 등각 촬영법은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요. 등각 촬영법은 이렇게 그리니까 아주 모르겠죠? 뭔 말을 하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봐요. 자, 치아의 장축에 필름을 위치시켜서 등각 이등분선을 했으니까 이미 장축의 수직이 아니죠. 얘의 수직이죠. 얘. 이렇게 엑스레이가 이거의 수직이에요. 얘가 수직이 아니잖아요. 여기도 수직이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얘가 가상 이등분선에 수직으로 조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상 이등분선 때문에 등각 촬영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직각이 나오는 거예요. 수직각은 그 기본이 바닥이에요. 교합평면, 요각. 이게 45도, 전치 보니까 45도가 되는 거고요. 얘는 바닥이고 교합평면이에요. 기준이. 그러니까 교합평면과 바닥은 평행이어야 되죠. 이렇게 평행이 되니까 이 평행을 맞추기 위해서 바깥에서 볼 때는 비익과 이주를 연결한 선, 상악에서는, 하악에서는 구각과 이주를 연결한 선이 바닥과 평행해야 된다.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칙을 다시 한번 보면 다시 한번 지우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봐요. 상투형의 오원칙은 제가 평행하고 등각을 비교하는 거가 우리 촬영법의 기본이어서 비교를 하는 거지 모든 촬영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방사선원은 가능한 한 작아야 된다. 둘 다 동그라미 돼 있지만 우리가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방사선원과 피사체는 가능한 한 멀어야 된다. 그래서 장조사통을 쓰는 평행이 얘는 장조사통을 쓰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XCP가 또 멀게 조절해줘요. 근데 얘는 그렇게 못하니까 환자의 시준기의 원칙을 환자한테 주면 환자 얼굴에 바짝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사통이 단조사통이 될 수 있어요. 단조사통이라는 거는 엑스레이가 가까운 거예요.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좋아요? 평행이 좋죠. 피사체와 필름 간의 거리는 가능한 한 짧아야 좋죠. 당연히 짧아야 필름이 변형되는 거 좀 막을 수 있는데 그 변형되는 걸 막는다고 해도 가까운 건 등각 촬영이에요. 피사체와 필름은 가능한 한 평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평행 촬영법이잖아요. 얘 이름이. 중심선은 피사체에 대해서 수직으로 조사되는 게 평행 촬영법. 그래서 재현성이 좋은 거예요. 좋아요. 구우시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상투형 오원칙 얘기했는데 요걸 두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림으로 상상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